안녕하세요. AI를 통해서 금융을 이롭게 하는 회사 에이젠 글로벌의 강정석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AI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금융기관들에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하나가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기관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크레딧 커넥트라는 이 금융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레딧 커넥트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버티컬 나라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커머스,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그다음에 나라로는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만들기 전에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정부와 관련돼서 이제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잠깐 있었고, 또 그전에는 이제 이제 코딩을 하는, 저희가 병특을 이제 IT 회사에서 병특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샐러리맨이었고요. 샐러리맨을 한 15년 정도, 10년 정도를 하다가, 이 산업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었던 거죠. 한 10명 정도 있는 직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무선 충전이라는 이제 회사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무선 충전, 전기와 무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감전이라는 것들이 이제 되게 두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 제가 알아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이게 한 2년 뒤에는 이제 퀄컴이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에 매각이 되면서 이러한 시장들이 미국에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얻었던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새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이러한 에코시스템들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산업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토양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제가 이제 MBA라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던 과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라는 영역인데, 기본적인 원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것들인데, 이거의 학문적인 토양이 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2000년도, 20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의 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그 행동들, 의사 결정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가 그 노벨 경제학의 가장 큰 토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학적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들이 되게 주관적이고 브로드한 이런 컨셉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금융 생활을 하는 의사결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내부에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 금융기관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고 봤을 때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의사결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 어느 정도로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스템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AI가 한두 개가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가 필요한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 플랫폼, 이제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하나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아바커스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바커스를 이 AI를 쉽게 또 빠르게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이러한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들이 저희 하나의 상품군이고요. 동시에 이제 이러한 기초 기술들이 완성이 되면은 뭐 핸드폰에서도 뭐 우리나라 S전자가 반도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에는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가 만드는 이 자체적인 이 AI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기초 기술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크레딧 커넥트라는 이 비즈니스가 결합된 이 플랫폼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하나의 고객처이기도 하고요. 또 한쪽의 처는 이제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이러한 고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하나는 이 반도체의 역할을 하는 이 아바커스 대용량의 머신러닝 오토 ML이라는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의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 뱅킹 애저 서비스라는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크레딧을 커넥트 해주는 이러한 플랫폼들을 두 가지를 크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 1인 사무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뭐 AI를 공부를 하고 실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코딩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진짜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있던 찰나에 이제 알파고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뭐 AI를 한다라고 하면은 잘 안 믿었어요. 이제 이게 뭐냐부터 시작을 하고 뭔가 뭐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알파고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뭐 다 AI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절로 갑자기 이제 변하게 됐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려운 점이 뭐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명, 두 명 이제 초반에 이제 합류했던 직원들이 이제 회사들을 같이 꾸려 나가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은행, 우리은행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뭐 조그만 공간인데 그게 너무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회사를 조금 이제 성장을 시켰던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에 처음으로 이제 상품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단단한 물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얼기설기 됐던 것들을 사실은 은행에 공급을 했던 것만으로도 사실은 조그맣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제 큰 성과라고 이제 보여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제 지지부진했던 시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은 내부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겪기도 하고, 그다음 사업적으로 영역이 확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점차 올라가는 이러한 시기였던 것 같고요. 동시에 저희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 나라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제 기술이고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아시아 시장 전체를 한 나라 한 시장으로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의 밥 먹듯이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냐면은 일주일에 뭐 2번이 나갈 때도 있고요. 이제 뭐 거의 한 달에 한 2-3번은 항상 나가서 한 반은 해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덕분에 저희가 이제 핀테크 초반에 그러한 브랜드 인지도를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많이 알릴 수 있었던 이제 기회가 됐고요. 뭐 덕분에 이제 이 홍콩 핀테크 위크에서는 저희가 뭐 1등을 수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저희가 이제 MAS, 지금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금융위, 금감원,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이 정부죠. 금융 정책 담당 기관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뭐 2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뭐 2등이라는 게 뭐 1등이 이제 뭐 스위스리, 이제 스위스의 대형 재보험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등이고, 그다음에 3등이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 BNI 멜론 은행입니다. 그렇게 이제 글로벌 인지도를 저희가 쭉 이제 쌓아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쌓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도 저희가 우연찮게 이제 진입을 하게 됐던 거죠. 진입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15명 정도가 이제 이미 오퍼레이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외를 처음부터 진입을 했었던 것들이 지금 조금 더 유효한,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게 되면서 거의 2년 동안 뭐 나가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진입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때 쌓아놨던 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브랜딩을 가지고 지금도 오히려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솔루션들이 이제 완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정말 뭐 이렇게 단단한 것들이 아니라 막 흩어져 있던 물건들이 점점 단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국계 이제 대형 이 경쟁사라고 하면 경쟁사, 저희는 사실은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이 금융 사이드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이 AI라는 사이드는 저희가 쓰려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수요처들에서는 오히려 이걸 더 원하는, 그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를 좀 팔 수 없냐라고 해서 이것도 팝니까? 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팔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벌써 저희가 저희 솔루션들이 공급되는 데가 30군데가 넘어가고 50군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은행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카드사, 그다음에 보험사, 그다음에 자산운용, 그다음에 정부, 이제 보통 우리가 플랫폼 하게 되면은 B2C를 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뭐 이미 레디메이드 된 상품들을 얹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이미 이제 눈에 보이는 영역들이니까.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상품을 만드는 이 원천 기술에 사실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가 성장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70년대부터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기반이기도 한데 주로 이제 외형을 만드는 데는 잘 하는데, 약점 중에 하나는 이 소재 부품, 이 원천적인 기술에 대한 것들은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도 똑같은 어프로치로 접근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금융을 어떻게 싸게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저희가 기술, 소재 부품, 어떻게 보면은 금융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 쉽지는 않은데 금융의 소재 부품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원가가 싸야지 좋은 상품들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것처럼 저희는 그러한 컨셉에 이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뭐 금융기관의 원가라고 하면은 단순합니다. 물건을 띄워와서 이제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인 거죠. 돈을 빌려와서 돈을 이제 파는 비즈니스인데, 일단은 돈이 싸게 빌려와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들이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돈을 조달하는 이제 코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만드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조하는 것들, 공장이 필요한 거죠.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고 브랜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조 기술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또 하나가 크레딧 리스크, 신용 리스크입니다. 이제 믿은 대가를 기반으로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산출이 돼서 이제 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인데, 뭐 원가는 뭐 같은 금융기관이면 비슷합니다. 이제 은행들은 은행끼리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금융권은 이금융권끼리 비슷하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제조 과정에 존재하게 되는 제조 과정과 이제 신용을 관리하는 이제 이 과정들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신용에 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용 크레딧 스코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영역에 귀결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조 과정입니다. 이 제조 과정들은 이 백단의 이 백오피스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마케팅, 그다음에 리스크, 세일즈,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비용들인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한 번도 이걸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었던 거죠. 금융기관 내부에서 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금융기관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에 있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큰 규모가 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운이 좋게도 이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이제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같은 정보를 또 사용한다라는 것들인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무언가를 한 곳에서 보고 이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면은 이 제조 과정을 현격하게 낮출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방적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방적 기술이라고 하면은 실을 떠서 수공업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 기계화가 되면은 그 코스트가 낮아지게 되고, 그 코스트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러한 시기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것들이 모든 산업들의 공통적인 이제 현상 이제 들입니다. 그게 옛날에 제조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컴퓨터 세계에서도 이제 있죠. 이제 옛날에 내부에서 IBM이 메인프레임 시대들, 이제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던 시대에서 MS가 이제 소프트웨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제 뜯어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많은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얹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분화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앱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앱이라는 것들이 이제 다 하나의 회사, 옛날에는 다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다 독자적으로 서드 파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적 흐름인 거고, 이 산업의 흐름인 거죠. 다만 이 금융기관은 이제 워낙 보수적이고 이제 규제 산업이다라는 어떤 명분 하에 이제 한 번도 건드려지지 않았던 영역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큰 흐름에는 거스를 수는 없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이걸 변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들입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굳이 용어로 따지다 하고 하면은 언번들링, 번들링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펑션들이 다 이제 기능별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분화가 됐다가 다시 커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의 주로 기능들을 이제 크게 따져보면은, 돈을 맡기고 이제 여신을 공급해주는 이런 신용 창출의 기능들이 있죠. 투자 사이드와 투자 사이드, 예금 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신 사이드가 있죠. 이걸 통해서 사실은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 신용 창출의 원리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A로부터 B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송금일 수도 있고요. 결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다 뜯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뜯어져서 나와서 이제 성장을 하다가 다시 합쳐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인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과연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필요할 것인지, 원천 기술은 무엇인 거냐에 대한 것들인 거고, 이게 AI가 한두 개가 아니라 사람이 지금 코딩을 해서 파이썬 잘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과연 수억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가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그 수억 개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동시에 관리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사실은 저희가 아바커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금융기관으로 따졌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게 추상적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의 이제 보이는 세계로 가게 되면 똑같은 영역에 자동차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테슬라가 풀 자율주행 차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미 많은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오토 크루즈가 전부 다였어요. 예를 들어서 100km로 맞춰놓으면은 주변 환경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100km로 달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죠. 지금 같은 거는 내가 100km로 맞춰놓았다 하더라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자동적으로 줄이기도 하고요. 이 자동차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브레이크다운 하게 되면은 이제 센싱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센싱하는 것들은 일단 이제 얘가 차인지, 그다음에 사람인지, 그다음에 나무인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도로의 엣지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봐야지 뭔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센싱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안전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움직이는 물체다 보니까 앞차도 이제 빨리 가는 것들이 있고 제 차도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거리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제 포지셔닝이 나와야 됩니다. 속도와 가속도와 이 지도의 이제 함수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매핑하는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 지도를 그려서 내가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5초 후에 어디론가 위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100km로 가게 되는데 앞차가 갑자기 100km로 가다가 60km를 줄였다라고 하면은 5초 후에는 이게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핑하고 뭔가 인식을 해야 되는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인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내가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위험하다라는 것을 안전하게 바꿔야 되는 이제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도 완전히 급 브레이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는 사람들이 좀 잘 느끼지 못하게 아주 스무딩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은 이 최첨단의 장치죠. 어마어마한 AI가 동시에 작동을 하고 수많은 센서들이 작동을 하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컨트롤해야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 최첨단 이 기술의 집약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영역들인 거죠. 거기다가 사람의 안전성까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기초 기술들을 전부 다 탑재한 것들이 이제 ADAS라는 이제 시스템들입니다. Advanced Drivers Assistant System이죠. 아주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동차는 바퀴 4개가 있고요. 바퀴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퀴가 4개가 있고 지금 전기차가 되니까 배터리를 갖다 끼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AS라는 시스템을 얹고 껍데기를 씌우면은 사실 자율주행 차가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기초의 뼈대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시스템과 이 바퀴를 조절하는 이 컨트롤러들을 연결해주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렇게 자동차에서 필요한 이 복잡한 기술들을 그대로 사실은 금융기관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신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안전하지 못한지 수익성이 나는지 안 하는지를 끊임없이 판단하는 이 스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핑에다가 얹어서 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이거 좀 위험하니까 좀 타이트하게 하자. 또는 여기는 좀 오퍼추니티가 더 있는데 좀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의사결정들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복잡한 기술들을 한꺼번에 얻기 위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크레딧 커넥트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들, 이 부품, 소재 부품인 거죠. 소재 부품은 수많은 이제 컨트롤러와 이 프레딕션이 필요한 영역들인 거죠. 그럼 이게 수억 개가 동시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이제 기술 이제 스택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AI 금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하게 국가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AI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예전에는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투자라는 측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 금융의 아주 기본 원리에 대한 것들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제 이 고도화 AI를 기반으로 정말 자율주행까지 가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지금 저희가 고도화 시키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러한 기술과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버티칼을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커머스 시장들, 그다음에 이제 뭐 모빌리티,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미래 산업인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연관 없어 보이는 산업일 수도 있지만 AI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동일한 비즈니스입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 그다음에 그 대량의 데이터를 프로세싱한다. 그다음에 이것을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낸다. 그다음에 이걸 금융기관에다가 공급을 한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맥이고, 저희는 이러한 비즈니스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금융의 가장 최첨단 국가인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나라가 어딘지 모르는 이러한 회사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경영자라고 아직 부르기에는 좀 미진하고요. 아직 이제 사실은 저희 팀들이 너무 잘해주고 이제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정말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제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저너리, 이제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보고, 미리 말을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채워나가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 자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것들이 굳이 경영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공부를 잘하면은 이제 회사를 들어가라가 아주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이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그것도 좋지만, 거기서 경험을 얻는 것도 좋지만, 이 창업을 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게 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 자원들이 많이 싸지고 풍부해진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도전을 하더라도 충분한 이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크게 용기를 가지시고 창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업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에이젠글로벌의 강정석 대표였습니다.